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입찰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입찰할 때 입찰표 쓰는 요령을 꼭 알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들하고 서초구 임장을 했어요. 예, 서초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마침 입찰을 하는 날이라 또 입찰장에 갔습니다. 개찰할 때쯤에 거의 이제 꽉 찬 그런 느낌. 물건이 아주 많아가지고 사람이 막 엄청 서 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또 물건이 많아지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입찰표 얻어가지고 막 입찰표를 쓰고도 있었고 그래서 입찰표를 또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표 실수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아주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써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입찰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입찰의 어떤 절차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들이 거의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만 다른 것은 좀 입찰 시간이 달라요. 어떤 법원은 10시부터 11시 10분, 또 어떤 법원은 10시 30분에서 11시 20분, 또 어떤 법원은 10시 30분에서 12시 등등 다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원이 10시부터 통상 11시 10분까지다라고 하는 점. 다만 11시 10분까지니까 한 11시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촉박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못해도 한 2, 30분 전에는 가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곧바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입찰자들의 로망이죠. 낙찰자만 받을 수 있는 낙찰자 보증금 영수증입니다. 낙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만 받을 수 있다. 폐찰자들은 그냥 자기가 돈 냈던 봉투 다시 받고 가는데 반해서 낙찰자들만 이런 영수증을 낸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 보증금이 1억 8천 560만 원인 거니까 최저 매각 가격은 18억 5천 6백 이런 느낌 알죠? 보증금이 2,905만 원인 거니까 최저 경매가가 2억 9천 50만 원. 뭐 이런 느낌. 물론 이제 재매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제1교시 입찰표 작성, 입찰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입찰은 100% 현장 입찰이에요. 그래서 법원과 법원의 위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찰에 참여하겠다. 아니면 내 대신 뭐 우리 와이프, 우리 친구가 대리인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법원에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뭐 중앙지방법원 교대역, 동부지방법원 문정역 이런 식으로 5개의 법원이 있고 인천지방법원, 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또 지원들이 있는데 각각의 역 근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경매 법원을 통해서 사전에 알아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일 만약에 인천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간다, 또는 뭐 수원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간다. 그러면 사전에 알아둬야 되겠죠? 위치가 어디지? 입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지?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둬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잖아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그래서 거기 보면 경매 공고, 경매 물건, 매각 통계, 경매 지식 있는데 이용 안내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있고 경매 법원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를테면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치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응? 예, 그다음에 이제 위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서초역 중간에 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 시에는 뭐 2, 3호선.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별 유찰시 저감률. 여러분 유찰 뭔지 알죠? 자, 낙찰 1등 했다. 폐찰.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나는 입찰에서 졌다. 폐찰. 유찰은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이 20%씩 다운되는 법원도 있고요. 30%씩 다운되는 법원도 있다. 가령 서울은 전부 다
가격을 20%씩 다운시킵니다. 자, 10억. 유찰되면 곱하기 0.8. 그래서 8억. 유찰되면 8억에 0.8, 6억 4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반면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은 30%씩 10억. 유찰되면 0.7, 그래서 7억. 7억에서 또 유찰되면 7억 곱하기 0.7, 4억 9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운된다. 20%씩 다운시킬 거냐? 30%씩 다운시킬 거냐? 또는 15. 예, 요것은 법원별 자유 재량이다. 그러니까 법원의 마음이다. 법원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입찰장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물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할 수 있어요. 자, 입찰장 가기 전에 준비물 뭘까? 본인이 직접 간다. 그러면 여러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아시겠죠? 거기다가 도장. 도장은 막도장 가져가도 되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서명, 사인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이제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가의 10%. 예, 그래서 입찰보증금은 너나 나나 우리가 다 똑같다. 입찰 가격은 다르지만 입찰보증금은 똑같다. 왜? 기준이 최저가의 10%. 만약에 아들이 아빠의 대리인으로 갈 때 아들은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해야 될까? 아빠,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주세요.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인감 도장 써야 되잖아. 그다음에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빠도 또 신분증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주세요. 아빠의 인감 증명서 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아들, 대리는 항상 법원에 가는 사람은 뭘 가져가야 된다?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찰 절차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한다.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입찰 절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입찰장 가기 전에 통상 이제 전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혹시 그 사건에 문건 접수 내역에 혹시라도 채권자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가 들어왔는지를 통상 한 번은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가 들어왔다면 매각은 연기됩니다.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 아,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이제 시간 맞춰서 입찰 법정에 도착합니다. 입찰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입찰 법정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각 기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건이 변경되고 연기됐다는 거예요. 취하되고 끝난 사건이죠. 이제는 뭐 유치권이 들어오고 뭐 개별 매각이고 재매각이고 그래서 보증금을 20% 내고 이런 것들이 이 매각 기일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랬더니 내 사건은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입찰 법정에 들어가서 또는 이제 어떤 법원은 입찰 법정 바로 앞에 컴퓨터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최종적으로 체크합니다.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그리고 이제 맨 앞에 가면 뭐 집행관 또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입찰표를 받아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1시 10분.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제출하죠? 그리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11시 10분이 되면 여기 이제 입찰장의 대장이 누구냐면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네, 집행관이 자, 이제 입찰을 마감하겠습니다. 11시 10분 통상. 그러면은 이제 곧바로 한 11시 10분부터 11시 한 뭐 2, 30분까지 입찰함 열어가지고 개찰을 준비하고 곧바로 개찰합니다. 개찰은 통상 이제 사건 번호별로 하는 거죠. 빠른 순서대로. 그러나 이제 가끔 가보면 오늘 입찰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제 뭘 하냐면 그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찰 준비하면 봉투가 사건 번호별로 정리가 되는데 이제 그때 한 25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또는 이제 30명이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 위주로 먼저 개찰을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낙찰 또는 이제 폐찰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종결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개찰하면
사건이 별로 없었을 때는 뭐,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긴 시간은 한 5시간. 사건이 많아가지고, 입찰자가 또 많아가지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두 시간 안에 웬만하면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찰할 때는 꼭 입찰 법원을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통상 이렇게 정문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건물이 두 개 있어요. 오른쪽이 법원, 왼쪽이 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이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1층에 가니까 혹시 입찰장이 어딘가요? 그랬더니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래. 저 건물 2층으로 올라가래. 네, 그러면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죠. 법원은 입찰 법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입찰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매각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기 일부를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죠? 이거는 개별 매각이니까 물건 번호를 잘 써야 된다.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증금 이할이니까 이건 뭐예요? 재매각 사건이구나. 보증금을 20% 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 예전 걸 한번 가져와 보면 여기 이제 보증금 이할 20% 내야 되는 거죠. 보증금 20% 내야 되는데 보증금을 10%만 냈다. 입찰은 무효.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이다. 그럼 오늘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하지 않으니까 입찰에 참여하면 안 되죠. 참여해봤자 시간만 허비한다라고 하는 점. 요건 재매가, 요건 유치권이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근데 유치권이 없는 걸로 해서 일단 대출이 뭐 한 60% 또는 70% 받기로 했다. 그런데 유치권 신고됐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낙찰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출을 체크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법원 안에 있는 이렇게 컴퓨터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체크하는 거예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입찰 법정, 경매 법정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찰 법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원마다 요 컴퓨터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입찰장에서 입찰표를 지금 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이드가 있어요. 떻게 쓰는지 요령이 여기 딱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써도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일동에 요 아파트 이번에 입찰한다. 2번 입찰돼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입찰표 여러분. 입찰표 쓸 때 여기 서울 동부지방법원 입찰기일.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사건 번호 써야 되겠죠? 사건 번호, 사건 번호, 물건 번호, 그다음에 본인, 설춘한 도장 찍고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쓰면 되고요. 보증 금액은 최저가의 10% 1억 112만 원 이렇게 누구나 똑같죠? 이거 이제 자기합수표 하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입찰하는 가격은 최소한 최저 경매가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보증의 제공 방법은 통상 이제 자기합수표 될 거니까 자기합수표 현금이나 보증서는 서울 보증보험증권에서 증권으로 끊어서 제출하는 경우 있고요.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는 원래 이제 입찰할 때 쓰는 거 아니고 통상 폐찰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때 쓴다. 폐찰됐을 때 통상은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만 입찰표 쓸 때 번호가 잘못된 것 같아. 5825가 아니야. 52825야. 만약에 5282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도장 찍으면 돼. 오케이? 예. 물건번호 1번이 아니야. 3번이야. 도장 찍으면 돼요. 다 좋은데 여기가 만약에 1이 아니야. 2야. 도장 찍어. 이거는 무효. 다른 데는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찰 가격만큼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것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빨리 버리고 새로운 입찰표 받아서 새로 써야 된다. 그래서 통상 입찰표 받을 때 입찰표는 웬만하면 세트를 두 개, 입찰표 두 개 받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입찰표 작성 완료. 작성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요거 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맨 앞으로 간다. 입찰법정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맨 앞에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예, 이분. 이분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뭐라 불러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정말 비매너, 아주머니, 또 어떤 분은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이분은 여러분 집행관이에요. 집행관. 그래서 우리 집행관님 이렇게 좀 불러주는 게 서로 매너상 좋겠다. 저분들은 이제 예전에 법원에 일반 공무원, 검찰에 일반 공무원, 1급에서부터 한 3, 4급, 예, 요 정도 했던 분들 중에 은퇴하시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저분이 이제 매각의 절차를 주관한다. 저분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 명도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 요분들을 우리가 집행관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분이 신분증 이런 거 체크하고 이제 입찰함에 투찰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입찰함이 있다. 그래서 입찰 봉투를 제출하면 요거를 여러분 이제 저는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걸로 요걸 이제 잘 받아두고 있는 거죠. 넘버링 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폐찰되면 요거 돌려주고 보증금 돌려받고 낙찰 받으면 요거 주고 낙찰자 보증금 영수증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입찰함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개찰 준비를 합니다. 개찰 준비하고 사건 번호별로 지금 이제 개찰하는 거죠. 낙찰자, 폐찰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낙찰자용 영수증 그죠? 예, 요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제 중견 법인 대리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꼭 사전에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낙찰 받고 대출이 되니 안 되니 이래가지고 돈 못 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은 사전에 체크한다. 어디 가서 체크하냐? 본인의 주거래 은행. 근데 본인의 주거래 은행보다는 입찰업자에 가면 이렇게 이제 또 대출 모집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대출의 한도 많고 대출의 이자 낮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오더라.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대출이 얼마 되는지는 대출 모집인들도 한번 체크하자. 주거래은행도 체크하자. 다만 입찰 전 사전에 체크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샘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입찰장에 가면 요게 여러분 이제 세트예요, 세트. 세트. 보증금 봉투, 입찰표, 입찰 봉투.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제 입찰표는 쓰는 요령을 알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집어넣었어.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봉투 여러분. 보증금 봉투. 이제 한 번만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여러분 보이시죠? 사건 번호 쓸 수 있겠죠? 물건 번호 쓸 수 있겠죠? 뭐 1번 제출자 설춘한 도장. 그다음에 도장. 뭐 이거 안 찍었다고 해서 입찰이 무효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장. 그리고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입찰 봉투 본인 설춘한 도장 찍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담당계 아까 경매모 5개, 6개 있어요. 6개. 사건 번호, 물건 번호, 도장. 요거는 잘 모르면 앞에 가서 집행관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사건 썼는데 이거 뭐라고 써야 될지. 그러면 그 5개입니다. 5, 6개입니다. 6 쓰면 돼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신분증이에요. 자, 가지고 맨 앞에 간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저 중간에 계신 여자분, 남자분. 자, 뭐라고 부른다? 집행관입니다, 여러분. 집행관. 예, 그래서 집행관한테 가요. 그럼 집행관이 요 봉투 저의 신분증 얼굴 보고 설춘환 맞다. 오케이 다 좋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바링 찍어요. 아까처럼 25 남바링 그래서 이걸 뜯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접어서 지철기 호치키스로 찍어 접는 선 찍었다. 그리고 아까 입찰함의 투찰 입찰은 마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입찰장에 한번 가보자.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